자, 이 입출력 신호의 어떤 그런 회로의 예시예요. 그러니까 입출력 신호의 회로의 예시인데, 이거를 일일이 지금 다 자세하게 설명드리진 않을게요. 뒷부분에 뒤에 차수에 나오는 강의를 보시면은 이 회로들을 예시를 들어서 아마 어떻게 동작하는지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거 한 두 개만 볼까요? 이거 같은 경우는 스위칭 회로죠. 가장 단순한 회로죠. 스위치 0이냐 1이냐 바뀌는 그 회로인 거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가변 저항이에요. 저항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V는 IR이죠. 그러면은 저항값이 바뀌니까 전압값도 바뀌겠죠. 아날로그 신호가 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아시고 다음 차수에서 또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과 출력의 회로를 만들 때 고려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나랑 연결되는 외부 회로의 로직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터페이스 진짜 중요해요. 이거 꼭 확인하시고 소자값이랑 용량, 그리고 맥스값과 미니멈의 전압과 전류, 이거에 대해서도 꼭 아셔야 돼요. 내가 받는 입력 신호가 내보내는 출력 신호의 그런 최대 허용치, 최소 허용치입니다. 이거 꼭 반드시 고려하셔서 이 안에 맥스와 민 안에 들어가는 그 값으로 설정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주파수 성분이 있는지, 아까 설명드렸던 듀티 레이시오 성분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그냥 단순히 이렇게 뭐 몇 옴이 달렸다, 뭐 스위치가 달렸다 이런 거 말고도 딜레이 타임이 발생을 하거나 프리체킹 기능 같은 것이 또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거에 따라서도 회로의 그런 구성이 달라지니까 반드시 그런 기능 같은 거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발생 가능한 노이즈랑 그리고 오동작 가능성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 오동작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예시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게 내가 만들고자 하는 회로예요. 회로인데 뭔가 입력 신호가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는데 정상적일 때는 얘가 그냥 정상 신호가 들어가요.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는데 가끔 오동작 가능성이라고 했죠. 누설 전류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누설 전류가 발생을 하죠. 그러면은 어떤 쓸모없는, 필요 딱지 없는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런데 내가 이 전류가 들어오는지를 몰라요. 어떤 특정한 경우에 이 쓸모없는 전류가 들어오는데 그거를 몰라요. 그래서 이 안에 그냥 바로 뭐 저항을 연결하고 뭐 캐패시터 연결하고 이렇게 뭐 마이컴으로 들어갔다고 칩시다. 평상시에는 동작하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지만 이렇게 누설 전류가 흘러 들어가게 되면은 이 전류가 들어가서 뭔가 동작을 하고, 얘가 그럼 오동작할 수 있겠죠.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이 앞에 다이오드를 하나 달아주시면 돼요. 이 다이오드는 전류의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흐릅니다. 이 방향으로만 흘러요. 그래서 밖에서 누설 전류가 들어왔을 때 불락시켜줘요. 그러면은 누설 전류가 들어와도 그 전류가 내가 만드는 이 회로 안으로 들어와서 오동작을 일으키는 가능성이 없어지겠죠.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거 몰라서, 이런 정보를 몰라서 이렇게 어떤 프로텍션, 보호 회로를 만들지 않아서 실제로 불량이 나고 이렇게 또 막 회로를 고쳐야 되고 뭐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노이즈랑 오동작 가능성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환경이에요. 환경과 가격은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제품이 사용되는 환경이 어디인가? 자동차, 냉장고, 비행기, 핸드폰, 장난감. 모두 다 사용되는 환경이 다르겠죠. 자, 환경에 의해서 달라지는 요인은 참 많아요. 여러분, 이 비행기랑 장난감이랑 같은 온도에 대한 스펙 규격을 주면 될까요? 안 되죠. 완전 천차만별이겠죠. 만약에 자동차랑 핸드폰에 같은 내구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테스트 스펙을 주면은 큰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내가 어떤 제품을 만드느냐, 어떤 환경에서 사용되는 제품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달라집니다. 동작 전압이나 전류 범위 완전 달라져요. 발생 가능한 노이즈 천차만별입니다. 온도와 습도에 대한 범위도 바뀌죠. 내구성, 법규 모두 다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환경에 따라서 회로 설계의 강화 정도가 달라집니다. 강화라는 거는 얼마큼 보호해 주냐는 거죠. 단순히 기능만 하는 게 아니라 보호도 굉장히 중요해요. 얼마나 강화된
그런 회로를 만드느냐라는 것도 달라지고요. 오차 범위도 달라져요. 허용하는 오차 범위. 어떤 거는 뭐 나는 5%까지 오차 범위가 있어도 괜찮아 라고 하지만 어떤 거는 아니야. 이거는 사람의 목숨과도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나는 0.5%의 오차만 허용할 거야 라고 이렇게 또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런 강화 정도 오차 범위는 부품 선정하는 데 기준이 완전 달라져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부품의 데이터 시트가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은 일반 산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시트에는 이렇게 인더스트리얼용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나는 이거는 일반 산업용은 아니야. 나는 이거 자동차 만드는 데 쓸 거야 라고 하면은 여기 오토모티브용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토모티브가 훨씬 더 강화돼 있고 훨씬 더 좋은 부품인 거죠, 한마디로. 그러면 인더스트리얼용, 그러니까 일반 산업용의 오토모티브 부품을 가져다 쓰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자동차에 그냥 일반 산업용 부품을 쓰면 문제가 생깁니다. 오차 범위도 더 크고 더 강화돼 있지도 않아요. 이렇게 데이터 시트에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품 선정 기준이 완전히 달라지고 동일한 기능을 한다고 해도 내가 일반 산업용이냐 자동차용이냐에 따라서 가격도 달라집니다.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자, 당연히 테스트 조건 바뀝니다. 정기적 테스트, 환경 테스트, 정기적 물리적 충격 테스트 조건까지 다 바뀌고요. 여기 EMC라고 제가 적어놨어요. 이거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많겠지만은 대부분의 하드웨어 엔지니어가 회로 설계를 하는 엔지니어가 정말 머리를 쥐어짜고 괴로워하는 테스트입니다. 이게 한마디로 전자파 테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자파 테스트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정확한 어떤 페일이 났을 때 불량이 났을 때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한마디로 딱 규정되어 있지가 않아요. 엔지니어가 계속 찾아야 돼요. 수없이 테스트하고 찾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그런 테스트고 굉장히 또 중요한 테스트입니다. 어쨌든 뭐 이런 테스트 조건을 다 만족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환경에 의해서 많이 달라지고 있고요. 그리고 규격 조건도 바뀌어요. 국내 뭐 국제 표기법, 국내 국제 환경 관련법, 국내 국제 뭐 테스트 법규 이런 것들이 다 바뀌게 됩니다. 요즘 굉장히 환경 중요시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PB는 납인 거 아시죠? 이게 원소 기호에서 납이잖아요. 그러니까 PB 프리 제품을 요즘은 대부분 다 사용을 하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환경 법규에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다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변경이 되고 선정 기준이 환경에 따라서 바뀝니다. 그리고 생산 라인 구축 요건도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 규격 조건에 따라서 생산 라인을 동일하게 할 수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가격이에요. 가격은 원하는 성능과 정기적 특성을 만족하는 부품 리스트를 먼저 다 확보를 하시고 그리고 얘가 딜리버리를 잘 할 수 있는지 배송에 필요한 시간 그리고 가격 다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생산 수량을 고려해서 업체로부터 가격 정보도 입수를 하셔야 돼요. 내가 물건 조금만 사면은 가격 비싸겠죠. 근데 내가 대량으로 물건 사면은 조금 저렴하게 해주겠죠. 이런 것들 다 가격 정보 입수하시고 그 가격 결정에 필요한 모든 제반 사항을 다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동일한 성능의 제품 중에서 최저 가격을 이제 선택을 해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 설계자가 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구매팀이 많이 조인이 돼서 이제 이거는 구매팀의 주 업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불량이 발생했어요. 그때 그 물건을 주는 그 전자부품을 주는 그 업체의 대체 능력,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불량이 났는데 업체가 능력이 없어요. 이거를 대체할 능력이 없으면은 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내가 물건을 사오는 그 업체의 능력도 반드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회로 설계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 하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 성능과 기능, 환경, 가격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여기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히 다 서머리를 해놨고요. 한번 스탑해 놓으시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IM 클래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정말 유익한 실용 전자 회로 설계에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